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품질 쪽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이프티 안전보다는 품질이 그 밑에 하위 개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해하는 데도 그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먼저 얘기했고, 그 밑에 품질, 그리고 그 다음으로 테스팅,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품질에 대한 거는 품질에 대한 소개, 정의 이런 걸 얘기드리고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국제 표준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성이 있다, 속성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면 항상 그리고 많이 듣게 될 이름과 얘기들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것이 고품질이다. 품질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필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1979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 분이 이제 필 크로스비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면 품질이 높은 거다, 고품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그럼 뭐냐, 요구사항을 이제 알아야겠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70년대, 79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이제 고객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치넴이 86년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즈에 일치하는 거. 니즈에 일치하는 거다. 그 니즈. 고객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유저라고 하는 고객, 그리고 니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알아야 되고, 니즈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요구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뭐 하드웨어를 개발하셔도 요구사양서라는 걸 만드시죠. requirement spec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근데 니즈 스펙이라는 거 혹시 만드나요? 교수님 혹시 니즈 스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네. 엄밀하게 니즈 사양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고객 만족도라는 이름의 것들은 있지만 니즈에 관련된 것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니즈는 명시적인 것과 암묵적인 게 있습니다. 명시적인 건 요구사양서를 일반적으로 니즈의 명시적인 걸 얘기하고요. 암묵적인 거는 다른 제품도 다 되는데 이 제품만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이 제품이 안 되면 이건 암묵적으로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엑셀과 브레이크. 맞습니다. 이 엑셀과 브레이크는 암묵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돼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니즈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다른 제품도 다 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용에 적합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게 고품질이다. 사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와트 험프리라고 하는 분은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와트 험프리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분인데, CMMI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었고, 케이스2라고 해서 IBM에서 도구도 많이 만든 분인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많은 틀을 좀 잡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는 사용에 적합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고품질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죠. 결국 사용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용어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기준이에요. 2000년 들어가면 ISO 9001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고유 특성들의 집합 수준. 고유 특성. 소프트웨어 품질이 갖는 고유 특성이 뭐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고유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이 특성이 각각 다 만족을 시키고, 그래서 고품질을 만족시킨다, 달성한다
라고 국제 표준에서 딱 표준 정의를 내린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 고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성을 각각 확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니즈를 또 만족해야 됩니다. 고객이 암묵적으로 원하든 명시적으로 원하든 우리 그걸 다 만족시켜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온타임 딜리버리, 적기 출시입니다. 경쟁사에서 먼저 우리하고 똑같은 제품을 출시해버리면 우리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고객사에서 냈고 우리 고객들은 이미 지갑을 꺼내서 그 제품을 샀어요.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사지 않습니다.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항상 고객의 지갑에 돈이 있을 때 우리 제품이 나와야 되고요. 고객을 또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온타임 딜리버리, 적기 출시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은 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 소프트웨어는 건강한 소프트웨어 문화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품질 활동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문화 중에 하나로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석이하고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이제 지하철에 가면 버스 탈 때 대부분 줄을 서시죠. 줄 안 서고 휙 하고 들어가는 분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은 외관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마 멀리서 아마 후진국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프리카도 선진국이 많지만 하여튼 문화가 굉장히 떨어진 곳에서 줄서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당연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소스 코드에 주석 달기, 요구 사양서 쓰기, 개발 계획서 쓰기, 소스 코드를 한 줄을 개발하더라도 클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킬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강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파는 사람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월화수목금금금 매일 야근하고 노력을 했는데 돈은 엉뚱한 데서 많이 갖고 가고 개발자는 맨날 우리는 평생 의리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네,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아가는 문화가 좋은 소프트웨어 문화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오픈소스나 프리웨어를 쓰지 않고 개발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것들이 이제는 아예 공개가 됐어요. 오픈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다 풀렸고요. 대신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특정 영소에 한해서, 관공서에 한해서 라이센스를 돈을 주고 쓰세요라고 많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듀얼 라이센스, 트리플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개인들은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쓸 수 있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개선되고 재사용됩니다. C 언어, C++ 같은 언어들은 1950년대에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도 쓰이고 있고 자바나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오브젝트-C나 뭐 스위프트나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시대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잘 만든 소프트웨어들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우리에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품질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SO IEC 9126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6가지의 주 특성입니다.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라고 하는 6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 원문은 다 따로 있고요. 이 6가지 주 특성 밑에 부특성이 2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성은 여기가 이제 펑셔널 캐릭터고요. 여기는 넌 펑셔널 캐릭터입니다. 여기는 비기능성이라고 부르는 특성입니다. 신뢰, 사용, 효율, 유지보수, 이식성은 기능성이 아니고 비기능성이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개발 사양서나 요구 사양서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주특성과 부특성을